여러분들도 특히 오랜 동안 한 1년 이렇게 1년 반 이렇게 행시 외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외교 시험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특히 페이스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더위 먹지 않도록 이런 거 조심하시고, 이 PSAT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심화 단계에서 뭐를 하는지 약간 OT를 하고 수업에 들어갈게요. 심화 단계에서는 한 3가지를 주안점을 두고 하셔야 돼요. 이 심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전제를 깔죠. 기본은 하고 왔다. 그죠? 여기 기본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은 하고 왔다. 그래서 기본에서 배웠던 거, 우리가 전에 배웠던 논리학적인 기본 개념이나 요소들을 적용해서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추리 영역, 특히 언어 논리나 명제 논리나 논리 게임 이런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특히 도식화하고 이렇게 푸는 방법들을 적용해서 첫 번째가 시간을 줄이시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중간중간에 내일 또 우리가 화수화수 이렇게 수업이 되어 있는데, 수요일 날이나 중간에 필요하다면 화요일 날도 가끔씩 쿼터나 하프 모의고사, 모의 테스트를 할 거예요. 10문제에서 15문제 주고 한 30분 내 푸는 거. 그래서 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총 원래는 40문제가 출제되면 시간 내에 3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물론 그럴 수 있고, 또 특히 언어 논리 문제는 이렇게 지문 독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 이론 때 배웠었죠. 논지 파악이라든가 혹은 그 내용 비교 분석하는 거라든가 추론형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논리학적인 이렇게 추리해서 푸는 그런 문제들. 요즘 트렌드는 약간 이제 계산도 좀 필요한 추론 문제 같은 거, 추리 문제 같은 것도 좀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은 올해도 봤던, 작년에도 봤던 학생들이 한 20-30분 때부터 어려운 게 나오니까, 왜 어려우면 넘겨라 그랬더니 막 넘기다 보니까 계속 넘어가더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거 풀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추리 문제나 논리 게임 문제나 이런 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지문 독해하고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좀 줄이시고, 이 추리 문제 푸는 데서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문제들을 제한된 시간 내에 푸는 연습. 그래서 이제 40문제를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아마 10월이나 11월 지나면 모의고사 실전할 때는 이제 완전히 40문제를 다 풀어보는 연습을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15문제나 혹은 10문제, 15문제 쿼터나 하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30분 내, 20분 내에 푸는 거 연습을 하셔서 시간 내에 내가 몇 문제 푸나 한 70-80% 이상은 풀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이제 시간 적응 훈련을 심화 단계에 좀 해서 실제 40문제 모의고사 때 몇 문제? 35문제 이상 풀어야 돼요. 38문제나.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제가 가끔 그래요. 다 풀었다고 다 맞는 거 아니잖아. 그죠? 38문제 풀었다고 38문제가 다 맞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채 30문제도 못 풀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 연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심화 단계에서는 아까 제가 언어 논리나 이런 걸 적용시켜 보기도 하는데, 문제 유형별로 이제 내용별로,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 때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지문의 내용별로 인문학적인 내용도 있고 예술적인 거, 혹은 추론적인 거, 이공계, 자연계, 과학 지문, 예술 지문, 역사 지문 이런 게 있는데, 내용적으로도 내가 어디가 취약한지, 그리고 유형별로도 아까 말씀드린 핵심 논지 파악이 약하냐, 내용 일치 여부 판단이 약하냐, 이런 유형별로 자기가 조금 약한 부분들을 가끔 어떤 분들은 그래, 버리고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하나씩 버리다 보면 나중에 푸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못하는 걸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대부분 피셋 보면 몇 년을 해도 행시나 이렇게 이런 분들 보시면 같은 점수대가 계속 나오는 게 틀리는 걸 계속 틀려. 자기가 잘 푸는 문제는 계속 푼다. 근데 좀 약한 부분은 안 쳐다봐, 잘. 그러니까 특히 자기가 과학이 약하다. 특히 그렇죠. 문과 계열의 분들은 과학 지문이 나오면 싫어. 그죠? 근데 또 이공계 쪽은 예술이나 철학 지문 나오면 싫어. 근데 싫다고 그 내용을 이해 못하고 안 보면 또 나오면 또 틀리고, 그러면 70점대에서 올해 컷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외교, 지역 외교 다르지만, 원래 예전
작년, 재작년 뭐 이렇게 할 때는 60점대 후반, 70점대 초반 그랬는데 요즘에는 컷이 올라가요. 75점, 80점대는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80점 넘어가면 확실히 붙는 거니까 그건 상관할 바 없고요. 이런 70점대에서 75점대보다 이렇게 5점 차이, 10점 차이 그러니까 어떤 분 계속 한 2, 3년째 2, 3점 차이로 떨어져 갖고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점수를 올리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게 자기가 약한 지문 유형이나 약한 문제 유형을 공부를 해서 거기서 한 5점, 10점 올리면 점수가 쑥 오르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자기가 푸는 것만 계속 풀고 그죠? 틀리는 건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좀 약한가 그러면 그런 거에는 좀 더 내용적인 공부를 좀 해서라도 역사가 약하면 역사적인 걸 좀 읽는다든가 해서라도 좀 올리셔야 돼요. 특히 뭐 그 내용일치 여부 판단이나 핵심 논지 찾기나 뭐 이런 거 빈칸 채우기나 뭐 이런 거가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문제들을 조금 추려서 틀린 문제들 좀 오답 노트 같은 거라도 좀 만드셔서 정리하시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적응 훈련 그 다음에 내용이나 유형 파악 그런 거 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 이렇게 풀면서 그 간단한 게 그 테크니컬한 걸 이제 좀 익히실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 이론 때는 주로 이제 배경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이제 조금 적응이 되시면 이제 테크니컬한 거는 뭐냐면 그 보통 학생들한테 근데 저는 이제 공통된 풀이법이 아니라 이렇게 풀다 보면 어떤 학생은 주로 이제 밑줄 긋는 게 편하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 개념 위주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푼다든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밑에 보기를 먼저 보고 푼다든가 혹은 선택지를 먼저 보고 푼다든가 또 내용일치 여부 판단이나 문단 배열 뭐 이런 거는 밑에 있는 순서에서 제거하는 거 오답 제거해 가면서 푼다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많이 학생들을 경험해 보면 어떤 학생한테는 또 맞다고 다 맞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풀면서 그런 스킬적인 부분도 좀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유형별, 스킬별, 그 다음에 지문별로 좀 자기가 약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게 이 심화 단계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 적응 아까 전에 제가 쿼터나 하프 모의고사라든가 테스트 이제 내일도 할 거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가끔 할 때 내가 시간이 좀 딸린다. 그러면 좀 빨리 푸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고, 내가 이런 유형이 약하다. 그럼 그런 걸 좀 채우시고, 이렇게 해서 심화 단계에서 충분히 훈련을 하시면 11월, 12월 돼서 이제 모의고사 풀고, 그 다음에 문제집 한두 권 쫙 그때는 이제 하루에 한 40문제씩 쭉 푼 다음에 내년 2, 3월에 가서 시험을 딱 보시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미리부터 지금 가셨다가 문제집 푼다고 해서 제가 가끔 그래요. 지금 가끔 너무 의욕적으로 앞서가지고 지금부터 문제집 사다가 나 풀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들도 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풀기 때문에 사다가 푸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푼다고 남아있지 않아. 그러니까 내년 2, 3월 가서 또 풀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지금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좀 테크니컬하게 접근해서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 그리고 자기만의 이런 거라든가 또 약한 부분 채워넣는 거, 요런 거에 좀 주안점을 가지시고 이후 이제 모의고사, 우리가 이제 11월, 10월 모의고사나 실전 40문제씩 풀고 그때 이제 문제집 한두 권 사서 이제 쭉 풀고 그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시험장에 딱 들어가셔야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플랜을 가지시고 나머지 이제 다른 시험 준비 하시면서 병행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내일도 그렇고 이제 시험 같은 거 한번 봐보시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특히 그 논리, 언어 논리나 논리 게임 문제 이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논리학적인 거 명제 같은 거 배우긴 했지만 처음에 이게 훈련이 되기까지는 적용해서 시간 푸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도 제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꼼꼼히 하시고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이제 뒤에 좀 빨리 푸시면 된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거는 다 기출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이런 유형들이 오는구나. 그리고 제가 가끔 지문이나 이런 거 보실 때 내용적인 것도 지금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이제 문제를 많이 푸시고 하시다 보면 비슷비슷한 지문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역사 지문, 과학 지문 나오더라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처음에 그거에 대한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허블의 우주만 환경 이런 것들은 나오면 일단 유전체 이런 것들도 나오면 비슷한 지문들이 또 나오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 뭐 철학 지문에서도 하버마스, 푸코 뭐 이런 지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는 내용적으로 좀 이해를 해두시면 내년에 그 시험 보실 때 좀 편하실 거예요.